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2월 2일) 일요경마 레이스 스토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잘 안 풀려서 지금 씻지도 않고 바로 녹화를 들어갑니다. 좀 오늘 빨리 끝내고 좀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속에서 화병 나가지고 아주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뭐 제대로 풀리질 않으니까,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 뭔가 현장에서 뜻대로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니까 모자를 쓰고 머리가 많이 눌려가지고 지금 씻질 않고 바로 녹화를 들어간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A가 아닌 건 알지만 머리가 워낙 떡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자를 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냥 녹화를 먼저 들어가는 게,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도 새벽까지 거의 잠을 못 자고 나갔더니. 자, 1경주 가도록 하죠. 이 경주에서는 뭐 설명 드릴 거 있습니까? 이거 뭐 다 설명을 드려놨죠. 설명 드려놨죠. 왕인행차, 새벽쪽에 플러스, 새벽쪽에 프리뷰 다 설명 드려놨죠. 왕인행차, 열린문이 아니라 왕인행차를 충마로 공략한다. 안토니오 기수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정말 조심해야 된다. 토경마. 결국에 많은 마필들이 안토니오 기수가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현장에서 좀 맑은 정신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안토니오 기수를 과감하게 좀 공략을 했으면 오늘 큰 배당을 좀 적중을 하고 갔을 텐데, 과감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 말씀드리고도. 근데 이 왕인행차는 틀립니다. 이거는 그나마 안토니오 기수가 공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열린문이 아니라 왕인행차를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충마로. 이거는 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왕인행차를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아보는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문을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것도 역시 안토니오와 마찬가지죠. 왕인행차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1경주. 왕인행차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2경주 가도록 합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이 봄날의 기억이 조교가 조금 약해졌어요. 전반적인 훈련 강도가 조금 약해졌. 이 조교가 어제 그 안토니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것도 아니고 조교가 요 정도, 지금 이 정도 조교. 그러니까 전경주 조교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지금 조교 상태예요. 현장에서 상태를 한번 더 봐야겠어요.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전경주에는 요 정도 이렇게 강한 라운 제임스와 병행훈련시 안쪽에 있는 마필이에요. 마필. 이 정도 훈련 강도가 강해져 있었는데, 거기다 강한 무산 훈련까지 또 바탕이 됐던 이런 훈련 상태에서 지금 훈련 강도가 많이 하락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전 경주 대비해서는 훈련 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래서 현장 상태를 한번 체킹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켜 놨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 상태 자체가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거기다 쿨링다운까지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있죠. 러피언 파크. 전 경주에도 이마필이 인기를 끌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안토니오 기수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노율 축복이 의욕은 보여주고 있어요. 로열 축복이 의욕은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외곽으로 밀려 있는 부분인데, 그 신영철 기수가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뭐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로열 축복의 현장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투마필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번 경주는 인기를 모으고 있는 투마필 러피언 파크와 봄날의 기억의 현장 상태를 좀 체킹을 해서 두마필의 현장 상태를 보고 현장에서 조금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두마필이. 그다음에 로열 축복은 공략 어떤 형태로든 로열 축복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적 기수라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열 축복이라든지 시선 집중, 이 두마필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마필에 따라서
좀 현장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공략을 해봐야 될 그런 경기로 삼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현장 상태가 된다라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략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경주로 삼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배당 가치를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예요. 3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앤올리 나쁘지 않아요.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최근에 1300m 이것도 이제 그 이번이 그 로키트 경주 마지막 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원앤올리 루이사 80벽 이 3두가 선행이 가능한데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는 원앤올리가 선행이 가능하죠. 단지 이제 김동수 기수가 오늘도 인기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게 안쪽에 화려가 포진도 있기 때문에 뭐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원앤올리는 일단 조교 모습은 좋아요. 조교 모습은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만 이상이 없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루이사도 나쁘지는 않고 훈련 강도도 끌어올려놨는데 일단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루이사는 훈련 강도는 좋아요. 화시벽 김효정 기수가 조교 모습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경주보다도 오히려 조교 모습은 더 좋다. 화시벽도 말상태인데 마체가 왜소해요. 그래서 화시벽도 체중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조교 모습은 원앤올리의 조교 모습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원앤올리가 상태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체킹을 하고 나머지들 거리 경험이 그 루이사라든지 화시벽은 이제 체중 부분 체킹이 돼야 되고 루이사는 이제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킹이 필요해 보이죠. 여기 이제 복평권 마필들도 몇 두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킹이 필요해 보여요. 원앤올리를 근선 우세를 예측을 해보면서 나머지 변수까지도 좀 고려해 볼 생각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다 믿으면 되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원앤올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루키투 경주의 마지막 출전 기회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상금을 많이 먹고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49제 패턴상 49제 지용철 조교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또 조교사 부분이기 때문에 조교사님이기 때문에 상금을 많이 챙기고 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인 상금 획득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4경주 가도록 합니다. 자, 비클래식이 문제예요. 최범행 기수의 컨디션은 언제 이제 돌아올지 하는 부분. 오늘도 말 타는 걸 봤는데 정말 이건 아니에요. 마지막 경기도 그렇게 말 상태 좋은 말을 가지고 와 이건 진짜 환장할 정도의 말 상태 말을 진짜 A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말 상태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좋은 말 상태를 가지고 어쩔지 모르는데 물론 이제 비클래식이 전 경기도 그랬습니다. 전 경기에도 뭐 조교 자체랄 것도 없는 조교를 가지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조교가. 이게 다예요. 이게 놔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딱 전경주 정도예요, 전경주 정도. 근데 전경주 이 정도 가지고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전경주 이렇게 해서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또 선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경주 같이 선행이 성공시키면 괜찮은데 선행이 실패했을 때는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조교 가지고는 사실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조교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조교 내용이라는 거죠. 조교로는 자이언트 거리 조교 능력이 좋아요. 의욕도 보이고. 근데 경주력이 승급전의 경주력이 그만큼 미치지는 못해요. 미치지는 못하는데 여하튼 조교 의욕만큼은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경주에 조교로 가장 마음에 들게 조교를 한 것은 엑스블레이드였어요. 오늘 박태준 기수 두 경주 정말 돌아버리게 탔는데 이 1900m 2등급 1900m는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에서 1900m는 무조건 앞에 붙여야 돼요. 취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물론 방춘식 기수가 초반에 약간 외곽에서 견제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타이밍을 못 잡고 나왔던 초반에 빨리 못 잡고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타이밍을 황금비상도 그렇게
환장하겠고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이게 목요일 날 이렇게 조교 후에 문제는 출발 연습을 하다가 방마가 돼 버렸어요. 박태준 기수가 출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렇게 강구부를 타주고 좋았거든요. 이렇게 조교 끝나고 출발 연습 1400에서 출발 연습을 하다가 출발을 하면서 낙마가 돼가지고 낙마 후에 방마가 돼가지고 방마 후에 완전 방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밖에까지 나가버렸거든요. 말이. 금요일날 말 상태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조교를 안 나와버려가지고 상태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목요일날 방마만 안 됐으면 저는 얘를 축으로 놓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건은 이 녀석이 현장에서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차라리 얘를 축으로 놓고 갈 겁니다. 조교로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교 자체로 가장 좋은 조교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얘예요. 자이언트걸. 근데 경주력을 많이 신장을 시켜야 돼요. 한 4마신 정도는 지금보다도 신장을 시켜야 돼요. 얘는 또 앞말이거든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앞말이기 때문에. 근데 조교 자체 내용으로는 복편권 마펠 중에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녀석 중에서는 이 논스톱 행징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어요. 이것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논스톱 행징도 고배당 마필 중에서는 일단은 엑스블레이드가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더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 하나 딱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부분을 보고 체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블레이드의 현장 상태를 여러분들도 한번 이 레이스 스토리는 여러분들과 같이 스토리를 써가는 거고 제가 주제를 좀 던져드리고 제가 저기 본 거에서 주제를 좀 던져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엑스플레이드의 현장 상태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클래식의 현장 상태도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5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배당 가치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놀부천하와 슈퍼액톤이 압도적인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세영 기수의 기수발 아니면 놀부천은 아직까지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1700m 입상을 끌어냈던 경주력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걸음발이 터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말씀드려 오두마번에도 안 잡았어요.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슈퍼액토는 1400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봤어요. 나머지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액토는 가져가고 놀부천은 자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경주 가도록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까 제가 던져드린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더 저 녀석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더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같이 6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빛장인 전경주 누가 탔죠? 슈퍼맨 기수가 탔죠. 이번엔 문혜영 기수입니다. 압도적인 인기 1위네요. 인정해야 되죠. 라운탑맨 조교는 조교 모습 좋아요. 금빛장이 인정하겠습니다. 금빛장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글아이가 이제 문제예요. 이글아이가 전경주에는 안 된다. 인기 1위지만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승급전에 지금까지 5등급에서 뛰었던 스피드와 그 다음에 4등급의 스피드는 틀리다. 그래서 이글아가 지금까지 6등급, 5등급에서 쉽게 이기고 왔지만 4등급의 스피드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인기 1위인데 잘라내고 한일답에서 빼고 틀렸죠. 어차피 틀린 건 마찬가지예요.
인기 1위를 자르고 틀리든 틀린 건 마찬가지예요. 그지만 제가 하는 레이스 스토리의 목적은 바로 같이 틀려도 그런 부분을 알고 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라이는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쉽게 자르지기는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금빛장인을 인정을 하면서 금빛장인을 일단 인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 전개적인 부분, 금빛장인을 인정을 하면서 이번 전개는 1200 전개에서 이그라이가 좀 더 빠르게 붙여 들어오면 다시 한번 스피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전경주 같이 빠른 흐름이 안 붙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빛장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빠르게 붙여 들어올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운탄맨 정도가 붙여 들어간다. 금빛장인과 라운탄맨 정도라면 2선 3선으로 붙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백산포스가 전개를 어떻게 끌어가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그라의 전개 가능성, 그러니까 금빛장인과 라운탄맨 뒤만 붙이면 되는데 거기다 백산포스트 굴참나무스 뒤까지 붙여 들어간다라면 힘들죠, 이그라이는. 근데 이번에는 그 앞에까지 나가고 어찌 보면 거의 선행까지도 시도하려고 나설 걸로 보여져요. 이그라이가 거의 선두권까지 움직임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그라이가 뭐 진짜 큰 배당이 나온다면 뭐 위닝 블레이드도 말은 많이 좋아져 있어요. 위닝 블레이드도 송재철 기수 안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경주 이동진 기수에서 송재철 기수로 교체된 거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죠. 이동진 기수가 뭐 그렇게 잘 타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등급에서 계속 전력이 다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전경주 뒷심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는 모습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선행이 아니면 완전 풀빵의 모습이었는데 전경주 추입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위닝 블레이드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화이트 벨벳도 7주에서 49주로 옮겨오면서 말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들 참나무숲 여걸 비준도 16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은 뒷심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백삼포스도 상태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금빛장이를 인정을 하되 나운탄맨이 외곽으로 밀려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경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교 모습 워낙 좋아요. 라운탄맨이 최근 조교 모습 중에서는 금빛장 인정하면서 나머지 그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자, 7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갑니다. 진짜 졸려 죽겠어요. 어제 한 1시간 정도 자고 현장에 나간 것 같아요. 1시간도 좀 토탈 못 잔 것 같아요. 이 경주는 더 컴프를 인정을 합니다. 더 컴프를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늘어났습니다만 편성 강도가 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 있죠. 그리고 더 컴프를 제가 참 이 녀석은 이 더 컴프는 제가 이 경주에서는 귀신 씨였었죠 그날. 센스쟁이 인기 사이에 센스쟁이를 놓고 때리면서 더 컴프를 이 방송에서 실컷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뭐 귀신 씨였단 말 이렇게 상태를 안 좋게 볼 이 말이 아닌데. 제가 말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과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상태를 안 좋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제가 경마를 하면 말을 잘못 보는 경우가 한 손가락 10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될 텐데 이게 그 케이스에 한번 걸려 들어온 거예요. 덕컴프가. 근데 뭐 말 이번에 더 좋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3kg의 부담 중량 증량 정도는 어차피 이 편성이 전 경주보다 편성 강도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고 나머지 인기마들 조금 불안신 요소들이 있어요. 조교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던져드리는 거는 인기마들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더건프를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인기마들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체킹이 필요해 보여요. 더건프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상태만 이상 없다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8경주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요. 이 경주는 일단 조교로는요. 황금에 아주 조교 상태 좋아요. 제가 이거 마무리 훈련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 목요일날 마무리 훈련이 제대로 나왔어요. 마무리 훈련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1600m도 충분한 도전 능력을 가졌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 문제 마필이 하나가 있죠. 매니 히어로.
목요일 날 다행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90% 이상은 올라온 것 같아요. 90%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저도 정리를 굳혔습니다. 하마식 기수가 이번까지 두마필의 우세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마필의 우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1번, 6번 최저 배당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 흥행질주가 좀 고민이 돼요. 흥행질주가 좀 고민이 되는 녀석이에요. 왜냐면 물론 최근에 두 차례 보여줬던 주력이 세요. 주력이 센데 이 투마피를 자력으로 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조교 자체로는. 오히려 조교로 좋아진 것은 복병은 저는 나운칸을 복병으로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최범학에서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이 조교는 많이 좋아져 있어요. 많이 좋아져 있다. 매니스피드는 조교를 길게 안 간다라고 수요일날 뭐 조교 방송에서 떠들어왔더니 목요일날 길게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조교 모습으로는 훈련 강도는 블랙파티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력 자체는 그렇고, 그죠? 황금해와 매니히어로 두마필의 경주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고,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두마필의 가능성 쪽으로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가보도록 하죠. 이건 뭐 글로벌 레이스 인정합니다. 문세영 기수의 아주 의욕적인 모습, 그다음 늘어난 거리는 글로벌 레이스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각이라도 이게 1600m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명지플라이가 전경주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근 기수가 좀 왜곡된 경주 전개를 펼치면서 반사이익을 좀 나왔던 마필이고, 자성실업의 마필이기 때문에 명진이라는 시리즈 이름 들어갔죠. 명진 시리즈는 자성실업의 말이죠. 문제는 65포인트에 네이팅이 꽉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km의 증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져요.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은데 늘어난 부중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첫거리 도전에서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마를 명진 플라이가 아닌, 지금 충마 인기 1위는 명진 플라이가 인기 1위입니다만은 저는 충마를 글로벌 에이스를 충마로 가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글로벌 에이스를 충마로 가겠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발전 기대치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는 제가 봐서는 마필 가격도 그렇고, 글로벌 에이스 이제 투스텝 쌀사이자마인데 이제 1억 6천만 원짜리고, 명진 플라이보다는 투스텝 쌀사이자마인 글로벌 에이스가 최고 조건도 그렇고 훨씬 더 발전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에이스 문세영 기수가 제대로 이번에 만들어 놓고, 글로벌 에이스의 이제 첫 승을 문세영 기수가 데뷔전에서 했는데, 지금 이 세 차례 경주보다도 과천 시장배에서 이 정도 조교를 했으면 사실은 저는 우승까지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힘이 제대로 찼다라고 봐요. 이번에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일 거라고 봐야죠. 글로벌 에이스는. 자, 가도록 합니다. 10경주 가도록 합니다. 자, 이 경주 눌브레이커, 슬링스톤, 똥앞에 팔리고 있죠. 거기다 이제 머니 대륙이 팔리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머니 대륙이 들어오면 사고죠. 머니 대륙이 들어오면 또 사고예요. 머니 대륙이 들어온다는 건 슬링스톤 눌브레이커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 머니 대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눌브레이커 조교 모습 좋습니다. 슬링스톤도 조교 모습 좋습니다. 이거를 깰만한 녀석도 보여요. 이거를 깰만한 녀석도 보여요. 그걸 한번, 이 머니 대륙은 아니에요. 머니 대륙은 아니고, 그거를 깰만한 녀석도 보여요. 거기까지는 던져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등하필의 조교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현장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면 그거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놀브레이크드도 이번에 뭐 적용은 적임 기수죠. 임경 기수가 적임 기수이고, 슬링스톤도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 최근보다는 나아진 이런 컨디션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두 마필은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의 가치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이걸 깰 수 있는 마필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죠. 근데 머니 드리브는 아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마지막 경주 갑니다. 인정해야죠. 글로벌 캡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워낙 상태가 좋아요. 워낙 상태가 좋고 1200m 외곽이라도 58.5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58.5까지 여기까지는 한계 부중 이내까지는 들어왔다라고 봐야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문학 위너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임마필도 뭐 최근에 뭐 3연승의 기세는 아주 매섭죠. 이게 아무나 3연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세가 매서운 아디오스 찰리자마들이 굉장히 잘 뛰어주고 있는데, 전개적인 부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녀석도 이제 선두권에서 흙을 맞지 않고 경주 전개를 펼쳐갔다라는 부분이에요. 흙을 맞지 않고 경주 전개를 계속해서 펼쳐갔다라는 부분. 이 전개가 2등급에서 3등급에서 풀어갔던 전개란 말이에요. 문학인하는 1등급에서 이런 전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죠. 전개 핵심. 자리화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2번에) 2번 이렇게 흙을 맞지 않고 계속해서 위각 전개를 가져간다는 분이야. 지금도 위각으로 빼가지고 흙을 맞지 않고 경주 전개를 펼쳐요. 또 한번 볼까요? 4번 게이트 안토니오. 자, 선두 위각으로 또 붙입니다. 똑같죠. 전개 똑같아요. 모든 전개가. 자, 이런 식의 전개를 똑같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 직선에서 우위를 보이는 거예요. 직선에서 이제 우위를 보였단 말이죠. 이건 이제 3등급에서 이겼던 부분이고요. 이게 3등급에서 이렇게 원사이드 이겼지만 아까 그 전 경주 자리하면 2등급 경주란 말이에요. 2등급에서는 겨우 이기는 거고, 이제 이게 1등급으로 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경주 전개가 1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경주 전개가 1등급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냐. 얘가 선행을 가면 좋죠. 선행을 가면 좋은데 이게 안쪽에 장산 와일드가 포진되어 있어요. 순발력은 장산 와일드라든지 신의 명령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MJ 파워까지 있기 때문에 문학인화가 선행을 손쉽게 장악한다라면 차라리 나은데, 감량이 좀 있기 때문에 선행을 손쉽게 장악하지 못했을 때 이런 전개가 과연 1등급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죠. 이해 가시죠? 이 1등급 스피드와 2등급 스피드의 스피드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캡틴은 인정을 한다. 문학인의 전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문학인은 저는 지금까지는 좋아요가 아니라 나빠요 쪽으로 일단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로 고민을 하셔도 돼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나빠요 쪽으로 고민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그다음 이제 부경 가죠. 부산 1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스파이스 캔디 나오네요. 스파이스 캔디.
뭐 뒷심이 워낙 좋아요. 뒷심이 워낙 좋고 1000m 정도는 약간의 위각 전개를 가져가더라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져.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KB 보스도 뭐 선행이라면 가능성이 있죠. KB 보스도 선행이 있는데 안쪽에 이제 썬더베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개를 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관건이죠. KB 보스도 뒷심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민이 돼요. 예스아킨도 전 경주 선행을 나갔는데 이게 확실한 주역은 아니란 말이죠. 예스아킨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이 경주 갑니다. 이건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마 팬들의 입에 한동안 회자될 녀석이 출전을 했습니다. 나이스 찬스. 여기도 쉽죠. 나이스 찬스예요. 대상 경주를 앞으로 몇 차례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마필. 대형마가 하나가 탄생을 했다. 대형마가 하나 탄생했다. 나이스 찬스. 상당히 좋은 자원이에요. 상당히 좋은 자원이고 마필은 대형마로 성장할 잠재력, 앞으로 대상 경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저는 최근에 대비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얘를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밸류 플레이라고 옛날에 있었나요? 그 18조의 밸류 플레이. 밸류 플레이가 등장했을 때 그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이스 찬스의 가능성. 근데 마크1이 이제 또 문제죠. 마크1이. 압도적인 뭐 거의 같은 급으로 팔려요. 같은 급으로 팔리는데 같은 급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마크1은 조금 좋았다 나쁘다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장에서 좀 상태를 체킹을 필요해 보여요. 좀 좋았다 나쁘다를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여하튼 나이스 찬스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도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리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올해는 맘먹고 김영관 요기사가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3경주 갑니다. 이 3경주 요거는 뭐 일단 뭐 저기 그 뭐지 골든위너가 2연승 뭐 또 단독 선행의 찬스죠. 뭐 골든위너는 뭐 단독 선행의 찬스고 이효식 기수가 뭐 최근에 워낙 뭐 기세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그 영천질주가 어떤 전개를 펼치겠는데, 근데 영천질주는 최근에 뭐 의도적으로 선입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느닷없이 또 뭐 선행을 가지는 않겠죠. 아주 의도적으로 선입작전을 펼치고 있는 영천질주가 여기서 또 느닷없이 선행을 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골든위너가 1800, 이 1600에서 선행을 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800이면 선행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골든위너도 인터걸트 아마 그런 부분에 본다라면 뭐 골든위너도 충분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또 타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킹덤브라든지 영천질주. 근데 차라리 블루파워 같은 마필들은 이거 인기는 안 실리는데 저 이거 좋아요 찍어주고 싶어요. 블루파워 좋아요. 2주 만에 빠르게 출주시길 단계 나왔는데 이건 뭐 좋아요 아닌가요? 7점답게 튀지 않은 마필. 또한 이제 미스펙터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돼요. 이 경주는 조금 더 저도 이거 아직까지 이 경주는 사실은 제가 유일하게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경주가 이 부경 3경주예요. 아직까지 이 경주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주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주는 아직까지 결론을 제가 못 내고 있어요. 자, 4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배당판에서 영성오프와 톱데이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죠. 톱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디 퍼스트 자마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저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또 톱데이가 다시 한번 선취입이 자유로운 톱데이가 또 3세 대표주자로 다시 한번 두각이 되고 있었어요. 좋아요. 톱데이 더 좋아져 있어요. 더 좋아져 있고 영성오프도 지금 보여주는 주력으로는요 영성오프가 더 세요.
뒷심도 더 세고 영성오프가 뒷심도 더 세고 조교 모습도 전 경주보다 더 좋아져 있고 톱데이도 전 경주보다 더 좋아져 있고 일단 두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는 건 객관적으로 사실로 보여져요. 톱데이도 더 좋아지고 톱데이는 이제 3세마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주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 뭐 영통오프도 마찬가지고 도마필이 지금 센 걸로는 사실이에요. 도마필 모두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도마필이 우세를 예측을 해보면서 나머지들의 변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경주로 담아봐야 돼요. 톱데이 더 좋다. 제가 봤을 땐 더 좋다. 발바꿈도 좋아졌고 이제 서서히 경주마다운 모습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모습보다는 톱데이를 본 일에 가장 좋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제가 느끼면은 톱데이는 그런 느낌. 영성오프도 마찬가지고 뭐 나도 좋았고요. 이 정도까지 변수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자, 오경주 지금 스피드 퓨리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말리스타, 어스토니싱. 어스토니싱 같은 경우에는 나스카 판매에서 휴양을 했어요. 이게 나스카 말인데 자기 집에서 휴양을 하고 왔어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집 휴양만 하니까 자기 집에서 쉬었다 하니까 나스카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으니까 자기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으니까. 자, 이제 스피드 피디가 문제죠. 왜 문제냐? 최근에 워낙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김철우 기수가 기승이란 말이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뭐 말 상태가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김철우 기수가 물론 스피드 피리를 타고 10월달에 입상을 끌어내긴 했는데 최근에 김철우 기수가 워낙 이제 좀 그 부분이 저는 또 이형주는 그래서 탄젠트를 축으로 가고 싶어요. 탄젠트를 축마로 공략하고 싶어요. 탄젠트를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 탄젠트가 조교 모습도 그렇고 탄젠트가 가장 안정적이냐. 축마는 탄젠트 좋아요. 많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탄젠트 축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경주 가도록 합니다. 이게 뭐 인기만 접전 경주 같이 보여져요. 일단은 근데 부담 중량이 이 에이스 코리아가 뭐 전 경주 12번 게이트 20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뭐 1번 게이트로 왔어요. 1번 게이트로 왔는데 부담량이 60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뭐 최근에 뭐 국제신문배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에이스 코리아가 다시 근데 이게 안쪽에서 갇힐까봐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워낙 뭐 그렇고 파티어게인도 뭐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하이녀와 동반을시 나쁘지 않아요. 뭐 투마필보도 좋고요. 서브키에서는 승급전인데 감량이점이 워낙 좋아요. 감량이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개적인 뭐 아까 그 전개하고 똑같은 전개죠. 저기 말씀드렸던 그 전개, 그 서울의 마지막 경주 전개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서브캣은 감량이점은 좋은데 이건 그나마 감량이라도 많이 있죠. 얘는 위각을 타고 나가 흙을 안 맞고 이제 경주 전개를 가야 되는데 과거 서브캣은 취입도 했었어요. 근데 과거 수입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흙을 안 맞고 그런 경주 전개를 가져가는데 그런 경주 전개 쉽게 가져갈 수 있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관건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전개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돌아온 포경선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그 김철호 기술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 과거 경주력이면 1200이면 뭐 다이나믹 로키가 이 종합치 완전 백판인데 이게 사실은 고배당마필이죠. 고배당마필. 뭐 닥터 썬더 같은 마필들은 이거 1200이 정말 적정거리예요. 사실은 1200이 정말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유광 기수에서 이 진경 기수로 교체된 부분 이게 만약에 닥터 썬더가 선행에 성공시켜 버린다라면 골치 아픈 상황이 와요.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이게 닥터 썬더 같은 마필들도 여기서 선행만 성공시킨다라면 그냥 돌아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대요. 이게 딱 1200이 적정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서브킷이라든지 돌아온 포경성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이 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외곽에서 나갈 수 있는 녀석들의 그 기술적인 승부수
왜냐면 킹 오브 에이스도 이거 뭐 지금 감량이 장난이 아니고, 심지어 카스 프린트 같은 마필들 이게 1200m 닥터 썬더 이런 위광 마필들 다이나믹 루키 킹 오브 에이스 카스 프린트 닥터 썬더 이런 마필들의 기습 가능성들도 하고, 요즘 뭐 말보다도 무서운 게 정도현 기수인데, 정도현 기수 페리드 푸머로 이것도 마방을 옮겨 놓았단 말이죠. 7조에서 20조 마방으로 지금 옮기고 왔어요. 결국에 이제 페리드도가 7조 마방에서 20조로 마방을 옮겼단 말이죠. 옮기고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온 페르드 포머로이, 이것도 1200m는 한 따까리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먼저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쪽에 1, 2번은 여하튼 조건 자체는 두마피는 좋아요. 이 1, 2번은 빼지는 못하는데 나머지들의 변수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1등급 1200m가 변수가 많잖아요. 북경은 이거 멀쩡히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북경 1등급 1200m가 거의 기본 20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경주가 북경 1등급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번 고민을 가보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도 40분 넘었네요. 편집하고 나면 40분 정도 가겠는데, 여하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그 시간을 미리 공지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좋은 모습, 좋은 정보 이렇게 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사하려고 시작한 방송도 아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담감. 제 좀 마음이 여려요. 성질은 진짜 지랄 같고 더러운데 마음은 되게 여리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서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몇 번씩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 오늘 좀 일찍 자고 좀 쉬고 내일은 현장에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빨리 접근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간을 공지를 해서 그렇게 딱딱 맞춰서 가는 것이 제가 루틴을 정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 변화만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 제가 던져드린 화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김상윤이었습니다.